볼게요. 이게 실크로드인데 이거 먼저 이해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중국에서 서북 쪽으로 이렇게 파미로곤하고 여기 잘 보시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보면 이 중간에가 탑승마산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산들이 밑에는 골륜이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는 파미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탄산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높은 산이니까 거기 위에가 얼음이 얼고 여름이면 물이 녹아가지고 밑으로 흘러요. 하천. 그리고 하천이 흐르면 거기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데 오아시스가 점점이 이어지는 어떤 길을 만들게 돼요. 그럼 그 길을 따라서 만들어진 길을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지난 지역에는 눈길이 미치는 대로 계속 사막이 있고요. 옆으로 보면 크게 동투르키스탄하고 서투르키스탄 사이를 해가지고 나머지 산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버리면 이렇게 여기 천산 쪽인데 천산 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따라서 실크로드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책자를 봤는데 책자 중에서 이제 실크로드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제가 오늘 영역이랑 실크로드란 말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독일 학자가 지리학자가 실크로드 명명을 하면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제가 동학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동학에 사람이 왜 모이냐, 얼마나 모였냐 그런 뜻인데 여기서 보면 장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알려면 그 전에 뭐를 알아야 되냐, 월지라는 나라를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특선호를 알아야 돼요. 구만선 흉모족인데 이 사람이 구만선호의 첫의 아들이 우특이었어요. 우특을 월지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첫의 아들을 왕으로 이게 선으로 안 만들고 자기 아들을 만들려고 그냥 월지로 보내는데 월지로 보냈던 이 아들이 거기서 죽이려고 흉노 가가지고 또 침략을 했는데 이게 바깥으로 살아서 나버렸어요. 특수선호가. 그러고 나서는 너무나 특별하니까 구만선호가 1만 명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일을 달기 시작하면서 특수선호가 자기 부하를 만들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적시라는 걸 만들겠죠. 적시가 뭐냐면 화살 앞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북쪽 거기로 화살을 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냥 민둥산에다가 화살을 쐈어요. 쐈더니 몇 명 쏜 사람이 있고 안 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쏜 사람 가가지고 무섭하고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이따가 이번엔 자기 애만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쏜 사람이 또 안 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빼버렸고 마지막에는 누굴 쏘냐면 자기 아내를 쏩니다. 그쪽 방으로 쏴야 되는데 또 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을 빼버리고 났더니 제일 마지막에 구만선을 자기 아버지를 쏩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점령을 다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월지라는 나라로 가가지고 점령을 하고 그 지역을 이제 다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누가 거기를 그 틈을 타가지고 한 나라로 특성을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나라에 있는 고조가 이왕이 대통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흉노를 없앨 방법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월지로 누구를 보내냐, 이 장건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장건을 보내게 되는데 장건은 1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서쪽에 신비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요. 그 중에서 이 그때 한 무대의 뒤에 아주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말을비 있다는 거예요. 천리를 달리는 말. 디아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살려고 가게 되는데 말을 살려고 갔다가 퇴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한무제가 어떻게 보느냐, 거기 이강이라고 하는 자기 첫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뭐 당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공을 세워야지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보낸 게 1만 명을 보냈다가 일단 거기 주둔 지역이 도남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정벌에서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기병 6만, 나머지 10만, 그리고 뭐 낙하 1만, 그리고 병사 18만, 몽땅 모여버리게 되니까
동랑이 갑자기 우글우글 하게 되겠죠. 그때부터 사람들 모이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다른 데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접근을 다른 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동쪽에서 온 거 많이 했으니까 서쪽의 사람들이 얼마나 도남뭉쳐라든가 이쪽을 실크로드에 와서 훔쳐갔는지에 대한 거의 실크로드의 악마들에 대해서 아예 파괴했다고 할 정도로 극나르게 비난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실크로드 이런 사람이 스벤 헤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이제 공동마다 흘러가고 이랬는데 소문이 퍼진 게 있었어요. 그 19세기 말 정도에는 어떤 적이 있었냐. 타크나마탄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그 주변에 서 오아시스가 형성된다. 그 오아시스에 형성된 마을에는 이렇게 산 마을에는 숨겨진 사라진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면 부자가 된다 소문이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발견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젤크리크 선불동 이런 거죠. 그 당시 이제 독일 3사대가 지금 사는데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이게 누란왕국 쪽인데 누란왕국 쪽에서도 이렇게 모래에 묻힌 하루아침에 한 3,000명, 4,000명 사는 도시 한꺼번에 사막에 묻혔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막 쪽으로 출발합니다. 그 중에 스페인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게 그 누란왕국에 있는 묻혀져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 르코프 독일 파운드에서 나왔고요. 러시아 파운드, 그리고 나서 영국 파운드, 여기 hun가리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타치, 기타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서 발견된, 이제 건너 가다가 마지막 정도에서 발견된 데가 도랑이에요. 도랑 위치가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높은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랑이 지금 도랑이 여기 만들어지는데 보면 도랑을 거치지 않고는 나머지를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도랑에는 뭐가 있었냐 이렇게 대천하가 하고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막고구이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어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서쪽에서 왔든 동쪽에서 왔든 도랑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동쪽에서 간 사람은 인도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타그나마 앞에 지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했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남쪽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고불이 있기 전에도 도낭에 와서는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서쪽에 온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기도를 했고요. 동쪽에 온 사람은 타그나마 앞으로 가기 이전에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기 위한 자기에 대한 다짐을 했던 장소. 그 당시에 누가 그랬느냐? 도낭의 석불사원의 그 이름 자체는 366년에 막준이라는 스님이 거기 떠오르는 햇살을 보게 돼요. 연사산이라는 데서 보게 되는데 햇살을 비친 나머지 스님에서 1000개의 불상을 봤거든요. 그러나서 여기라고 생각하고 나서 석불을 파고 들어가는데 석불을 파고 가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타그나마 관련해서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야 돼. 석불을 타서 거기를 2,000만 동행하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이렇게 나머지를 하게 되죠. 순례자하고 이제 1000개, 그러니까 한참 전쟁에는 지금 492개가 남아있는데 1000개 이상의 석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방부 쪽에는 그 불상이 있거나 문서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이제 남굴과 북굴 중에서 북굴에서는 화공이라든가 아니면 스님들이 살았던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석불수가 492개, 불상에 3000개 정도, 그리고 벽화를 잇는 것을 연결을 하면 약 54km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앞에는 대천강이 흐르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게 되는 게 어제 스타인 탐험대라는 게 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왔죠. 이 사람이 뭐를 들었냐면 자기 헝가리 사람 탐험대가 도낭성을 갔는데 이 도낭성이 이게 1878년도에 그런 도낭성이에요. 그 성도 있고 옆에가 괜찮게 그 당시만 해도 몇만 명이 살았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설깃해서 누란왕국을 발견하고 나서 스타인 이쪽으로 타그나마 건너섭니다. 그런데 그 스타인이 관심이 보였던 건 도낭에 대한 이야기, 막고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있는 미란의 아래쪽 있죠. 아까
이란 쪽에서 동학 쪽으로 오다가 이 이해를 발견하게 돼요. 옛날 거고 지금 거는 이 부분들이 보게 됐을 때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아, 이게 만리 강성의 끝자락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걸 알고 싶어 했어요. 그냥 만리 강성이 여기까지 못 쓸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인은 이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원학 쪽에서 옥문관하고 양관하고 두 개가 있는데 옥문관 쪽으로의 실제 위치를 이 스타인이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가 서역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19일 중시죠. 만리장성을 발견해야 되고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이 왕원동이라는 도구다. 이 왕원동이 그러니까 이 사람 스타인이 갔더니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공항에서 만리장성 쪽을 발굴하러 갔는데 이 스타인이 듣기로는 뭘 들었냐면 왕도자라는 사람이 거기서 살다가 어마어마한 서적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가가지고 하게 되죠. 근데 이 왕도자라는 사람이 모든 책에서나 약간 불쌍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식탁을 세울 정도로 이 식탁을 다 세워줬어요.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생각했더니 이 사람 그냥 팔아먹는 게 아니라 한 이유가 있었어요. 막고구를 제거시키고 복원시키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스타인이 꼬시는 말은 뭐라고 꼬신다면 자기가 현장 성장 법사를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1200년 전에 그 인도에서 그 길을 거슬러서 왔기 때문에 당신같이 성장을 존경하는 사람처럼 이 고구를 만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한테 들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도서 같은 경우 귀가 솔깃하죠. 왜냐하면 자기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눈코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어깨가 휘어질 정도 하루에 옮긴 양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이렇게 줬다고 그래요. 왕도자고 저거 빼빼기였어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스타인 같은 경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무작정 다 가지고 됩니다. 좀 앞으로 나올 이제 폴 펠리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1, 22살 때 갔는데 그때 당시 13개국을 하는 천재였다고 해요. 심지어는 6천장에 가지고 있는 목록 또한 작성을 안 해가지고 이거 사기꾼이 아니냐고 했었는데 펠리어 같은 경우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한 번 읽으면 그 당시에 바로 외웠다고 합니다. 스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 6,000점 이상을 받다고 했을 때 펠리어 같은 경우는 분당 2번을 붙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자기 고구로 이제 일단 펠리어 해야 됩니다. 근데 스타인이 원강까지 휩쓸어 갔어요. 휩쓸어 간 다음에 이 스타인에 대한 이야기요. 그 스타인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게 이런 굴을 발견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당시에도 왕도사는 이미 그 안에 있는 석굴들을 복원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고 그 사람한테 돈 주는 목적 역할을 새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자기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왕도사가 유명한 이유가 거기 있는 사람은 티베 라마교 남아승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를 써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1900년도 당시에 사람이 막고구려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소파에 수천 명이 모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7불에서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스타인이 발견한 이거는 옆에 게 비단인데 이게 본이죠. 옆에 게 172.5cm, 꼭 18cm고요. 오른쪽은 131.1cm. 이것도 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이에요. 폴펠리오인데 이 사람 들어갔을 때는 처음부터 왕도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뭘 무서워했냐면 자기가 문서를 빼돌린 것이 걸릴까봐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화단 사건때 그 프랑스군을 전체 이렇게 지휘했던 장교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13개국을 하고 13개국을 하는 게 한 번 이브로 같은 경우는 몇 달 동안 한 달 해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이브로어를 읽을 정도라고 한다고요. 필리오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책들을 너무 놀라가지고 앉자마자 6주 동안 쭈그려 앉아가지고 밖에 안 나왔어요. 6주 동안 여기서 1분당 2번씩 계속 스캔 뜨고 나서 그 중에서 암호 척추 복종 같은 경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온갖 언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한 걸 다 푸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백좀 해봤어요. 하나 더. 한 번은 뭐냐면 지금 이 전체에서 몽골도 가보면 그 볼셰비키 혁명 때 그 적군들이 그 혁명도 반대 세력들이 들어와요. 몽골에도 들어오고 이쪽 동학까지 들어와요. 폐산대들이 러시아 혁명 그 와중에 폐산까지 들어와요. 그래 일종의 그 파괴 행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해서 거기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아까도 이 유용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나라어를 각각 나라어를 많이 유구로 서구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란 상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 다 이끌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오타시 파운데가 왔고 그다음에 러시아 파운데, 미국 파운데 가가지고 각각이 이렇게 가게 되죠. 아니 해갖고 그 마지막 하면 예, 됐어. 예. 자, 수고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료들, 괜찮은 자료들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구글 맵에 들어가고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요. 이거 좀 해놓은 전들 같은 여러분들 호수들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타이즈 분지거든요. 요한의 문제가. 이제 천사만도 천사부분들 요거에 쭉 가면서 이렇게 시크로드에 와시스트를 쭉 해놓은 그 왕들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뭐냐면 주변에 쭉 해놓은 전같이 호수들이 있어요. 그걸 보충이래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다음에 조사할 때 책을 찍은 아주 좋은 그 유동성 사진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호수만 보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문화적인 계란을 내가 한국 사람을 해도 진짜 분석 터지지.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 한 열흘 동안 계속 집중했던 게 다큐멘터리를 주로 봤어요. 다큐멘터리 한 10편 이상 봤는데 그거 보면 이제 일본 팀이 벌써 한 16개월 전 다큐멘터리인데 보니까 쭉 시고 다 가면서 10편 이상 만들었어요. 근데 저쪽에 그 터키 쪽까지 갔는데 터키 쪽에 그 보면 그리스 시대 그런 그 건축들이 나와요. 근데 한 마을을 취재했는데 마을 그 집을 지었는데 그 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깥 담장 벽을 했는데 그게 10년 뜯어갖고 다 한 거야. 일본 그 팀도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멘트도 안 하고 그 화면을 거의 한 1분쯤 보여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일본 다큐멘터리 팀이 NHK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터키는 지금 있는 거 말이에요. 바로 10년 전 일이요. 근데 터키도 말인데 보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신전 그걸 막 띄갖고 그걸 또 담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쪽에 읽어보면 도랑에 진짜 이게 아주 복합적인데 도랑에 이쪽에 그 우리가 보면 이게 탈체 같다 보는데 특히 이제 그 지탄을 받는 게 이 벽화를 그냥 오래 봤어요. 오래 봤는데 그 팀들 그 기록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전부 다 아닌데 그 갔더니 도랑에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걸 띄갖고 비료를 썼대요. 일부. 그 고고학자 일부 팀이 그걸 알고 그 사람들도 자기 고고학자였다면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띄가는 거는 완전 도적인데 근데 내버려 돌아가니까네 이거 완전히 사라지는 이 현상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여기 있는 탐험가들이 단순한 고고학자들이 아니에요. 이 중에도 러시아학자는 그 자료를 보니까 도남 그 주변에 사막 지방에 있는 그 곤충, 식물 그걸 1000여 점 이상 그걸 활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막 생태계로 완전히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 단순 논리로 갖고 그러면 이쪽에 탐험가들은 그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서 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런 점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선택해. 자, 그 다음 말까지 할게. 진짜 한상하더라고. 그 유명한 그리스 조각 같은 걸 갖고 그걸 조각내갖고 다른 돌하고 섞어갖고 그 담을 만들었다. 그게 한두 집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만나서 아무 그러면 나레이션 잡아하면 좀 국가적 문제가 되니까 말은 안 하고 그 화면을 쭉 보여주고 있다.